안녕하십니까. 곽상욱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 하나 올리는데요. 춘천시에 가장 큰 화재가 있었죠, 얼마 전에. 바로 강원도청 신청사가 이제 공원리로 확정이 된 이슈입니다. 원래는 우두동과 고운리가 경합을 펼치다가 고운리로 확정이 됐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원래 우두동파였는데, 제가 우두동을 주장한 이유는 뭐 다른 이유 없습니다. 강원도 땅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지네들이 하면은 얼마나 편합니까? 행정 절차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지 보상까지. 그리고 외진들이 봤을 때 춘천에 완벽한 신도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저는. 강원도청이 들어가는 신도시인데 기왕이면 모든 게 신도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두동에 이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리고 우두동이 뭐 이제 춘천에 오래 사신 분들은 다리 건너서 가기 때문에 낙후 지역이라는 생각도 갖고 계신데, 저는 이제 서울 하남을 살다가 왔기 때문에 그쪽에 교통체증을 겪다가 온 사람이라 이 우두동의 소양팔교 출퇴근 시간 막히는 거 정도는 저는 사실 그렇게 크게 막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물론 사람마다 상대적인 거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 구이동에서 이제 강서 마구까지 가려면 차로 출퇴근 시간에 2시간입니다. 20km 가는데. 근데 춘천에서 통나무집까지, 퇴계동에서 통나무집까지 20km인데 그 20km 가는 거 30분이면 가요. 그러니까 저는 춘천시는 다 시내가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좀 저는. 그래서 우두동도 나쁘지 않다. 접근성? 뭐 나쁘지 않다. 어쨌든 뭐 고은리도 접근성은 더 좋죠. 그리고 확장성도 좋고, 제가 얘기했던 완벽히 새로운 도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응원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은리에 행정복합타운이 만들어지면 뭐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개발업자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쪽이 수혜를 보고 또 잘못 투자한 사례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용당하는 위치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나중에 이게 개발이 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한계선이 있는데 아주 비싸게 산다거나 뭐 이런 실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춘천시에서는 이런 수용이나 환제 같은 것들이 거의 없었지만 사례가 경기도 남부만 봐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제 경험을 통해서 한번 더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기사를 볼까요? 춘천시 고운리에 도청사 포함한 행정복합타운을 만든다. 좋습니다. 거창하네요. 강원도지사 김진태 지사랑 춘천시장 육동환 지사가 공동 당문을 발표했네요. 부지 선정 하루 만에 10배 규모 발표. 이게 사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교육청 소방본부 등도 이전 추진이라고 돼 있죠. 자, 봅시다. 이 소방본부가 원래는 그 학곡지구에 만들어지기로 이전되기로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전이 안 되고 연기되다가 결국 우두동으로 하겠다라고 됐다가 결국 지금은 고은리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 자체도 연기 10배 규모라고 합니다. 30만 평이라고 하는데 지금 밑에 보면은 이게 여기 100만 제곱미터죠. 행정복합타운. 이게 30만 평이라는 소리인데 30만 평이 어느 정도냐면 캠프 페이지보다 크고요. 저기 요번에 지네리의 수열에너지 산업단지 160여 개 기업들 들어오는데 거기보다 크고요. 우주택지지구가 10만 평이니까 거기 3배 크기고, 레고랜드 하중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 그러는데 거기만 합니다, 거의. 근데 요거를 하겠대요. 어느 청년이 합니까, 이거를? 이거 하다가 이 김진태 도지사에서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또 백지화 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염려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두동이 됐으면 좋겠다. 빨리빨리 하라고 그러는 거지. 뭐 이양했으니까 잘 됐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신정사의 고은이 10만 부지의 건립장을 발표한 데 이어서 원래 3만 평이었네요. 3만 평에서 10배 규모의 30만 평으로 됐네요. 야, 이게 저는 염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고속도로 나들목과 접근성, 편리성 이런 것들을 됐고 2026년에 상반기 착공해서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럼 토지 보상을 30만 평을 3년 안에 해야 한다는 소리인데, 뭐 단계별로 진행한다고는 합니다. 도청사부터 하고 나서 그다음에 뭐 상업 지역하고 주거 지역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뭐 잘 됐으면 좋겠네요. 강원도가 그렇게 돈이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보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될지를 볼게요. 강원도 특별자치도 공을 1월에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제 1단계 도청사, 2단계 공공기관, 3단계 상업 미디어 타운 등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다 합쳐서 30만 평이라는 건데, 이 춘천 그 중앙고속도로 지나서 춘천 톨게이트 지나서 이 춘천 IC에 나오자마자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순환대로, 요거 이 네이버 산업단지로 가는 진해리로 가는 순환대로 하나 하고, 이 안쪽으로 시내 쪽으로 들어가는 영서로, 이 사이에 끼고 진행된다는 건데, 이 왼쪽에는 학곡지구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도 2015년부터 교보 컨소시엄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 아파트 분양 다 했죠? 뭐 중해 마루이라고 이제 뭐 아파트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고, 그리고 다원지구라고 개발되는 데가 이 위쪽에, 이 다원지구 도시개발구요. 여기가 40만 평 규모입니다. 춘천시에서 가장 커요. 근데 이 40만 평도 줄어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주택지지구도 원래 규모에서 줄어든 거거든요. 이 다원지구 일단 현재는 40만 평으로 개발 계획돼 있고, 얘는 이 외곽 순환도로하고 이 내부 순환도로 있죠. 이 거두 순환도로라고 하죠. 요 거두리로 들어가면서 여기 삥삥 도는 장항리 쪽으로 올라가는, 만천이 장항리로 올라가죠. 이 도로를 끼고 있으면서 이 안쪽으로 4차선 도로를 내서 이 도청사 들어가는 길하고 연결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지역이 좀 수혜를 볼까가 이제 궁금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은 대부분 좀 이쪽을 많이 보는데, 더 확대해 볼까요? 요 외곽순환도로 낀 요 라인에 있는 이 땅들인데, 요 땅들은 이미 비쌀 거예요. 투자 못 합니다. 이미 비싸서 못 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쪽 뒤쪽을 사는 사람들은 뭐 제일 잘 살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수혜를 보는 지역은 결과적으로 이 뒤쪽에 이 고흥길 있죠. 이 고흥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고흥길에 요 도로에 맞닿아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잘 보면은 이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 이 길, 요 길에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들은 개발할 수가 없어요. 이 고속도로를 따서 따로 빼는 길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타서 적어도 이 춘천 IC에서 빠져나간 요 길과 결국은 이 뒤쪽에 배후도시예요. 이 뒤쪽에.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이 앞쪽도 이용하겠지만 이 뒤쪽을 이용할 거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 뒤쪽이 쌀 거예요. 지금 매매가가.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전부 수용입니다. 제가 춘천시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평택을 보면은, 평택은 이렇게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은 여기를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해요. 하나는 수용하는 거야. 강제로 뺏는 거 하나. 나머지 하나는 환지라고 해서 개발을 시켜줘서 그 땅을 돌려주는 겁니다. 물론 개발시키는데 한 뭐 50% 정도는 나라에서 수용을 하고 가져가고 나머지 50%만 돌려주는데, 50만 원짜리 땅을 가져가서 500만 원짜리 땅으로 돌려주니까 50%를 수용당해도 이득이에요. 이 안쪽에 있는 사람은. 환지 방식으로 됐을 경우에 땅으로 가져가서 땅으로 돌려주는 경우. 근데 제가 춘천시에서는 환지 방식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수용으로 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강제 수용인데, 제가 강제 수용된 거 사례를 진짜 지금까지 한 100개는 본 것 같아요. 100개는 본 것 같은데 공시직 실거래가로 준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나중에 한 300, 보통 택지지구가 완성돼서 개발지구가 되면은 최초 스타트가 300만 원 수준이에요. 이 300만 원 수준에서 택지 그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공시지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공시지가의 1.5배에서 2배 정도. 그 정도밖에는 보상 안 해줘요. 그래서 저는 1.7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1.7배에서 별로 변함이 없어요. 비슷비슷해요. 그러면은 여기 공시지가가 얼마인지를 보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투자를 여기 안쪽을 하고 싶다. 내가 수용 당할 거야. 수용 당하는데 싸게 사서 수용 당해도 수익을 보려고 하는 방식을, 투자 방식을 선택하겠다 하면은 여기에 공시지가를 보면 돼요. 한번 볼까요, 얼마인지? 어디서 공시지가를 보냐? 네이버 들어가서 토지 이음이라고 치면은 여기 토지 이음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공시지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이버 지도 통해서, 자, 대충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니까 여기 춘천 IC에서 요 톨게이트 지나서에까지 수용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돼서 요렇게 100만 제곱미터 딱 요렇게가 이제 개발 지구일 겁니다. 요렇게가 여기 톨게이트 지났죠? 볼게요. 어느 정도 개발되는지. 이거 보면은
이 톨게이트 지나서 요 정도가 이제 개발될 겁니다. 수용되는 지구가. 그러면은 제가 찍은 요 정도가 비슷비슷할 겁니다. 1km, 100만 제곱미터. 그러면은 30만 평이죠. 자, 여기서 이 안쪽에 있는 것들은 수용이에요. 이 취락지구에 있는 것들은 좀 더 비쌀 겁니다. 왜냐하면 취락지구는 뭐 용적률 건폐율이 높으니까 좀 수용가가 비쌀 거고, 일반적으로 여기 안을 투자하겠다 하면은 여기에 공시지가의 1.7배 정도가 보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요거 한번 랜덤으로 요거 하나 찍어서 보겠습니다. 공리 353-7번지. 그러면은 동래면 공리 353-7번지. 요거의 공시지가를 볼게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공시지가의 1.7배 정도밖에 보상이 안 되니까 평당가예요. 자, 이게 제곱미터당 12만 원이니까 3.3을 곱하면 한 40만 원 될 겁니다. 40만 원 될 거예요. 40만 원에 1.7배 하면 얼마입니까? 한 70만 원 되지 않을까요? 한 70만 원 정도 수준에서 보상이 진행될 거예요, 얘네들은. 자, 여기서 이 보상되는 것들은 보통 한 70만 원 수준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내가 적어도 한 40만 원, 50만 원 수준으로만 사도 수익을 보겠죠? 그러면은 여기 5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는지를 봅시다. 이 땅 거래를 잘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는 이 땅야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땅야라는 사이트를 보면은 요렇게 토지 거래가 나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바로 여기죠. 춘천 IC 있고 톨게이트 지나서 요 정도를 우리는 볼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매물이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 86만으로 나와 있죠. 이 86만은 수용당하는 위치입니다. 그렇죠. 이 톨게이트 지나서 요 정도는 수용당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얘는 사면 손해예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가 개발된다고 해서 이걸 사는 거야. 근데 잘못하면은 여기 내가 본전도 못 뽑고 손해보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하셔야 되고, 그 전에 이제 거래했던 분들 43만 원, 38만 원, 28만 원, 57만 원. 이분들은 다 수익권이네요. 이 샀던 분들은 다 수익 볼 겁니다. 이 안쪽에 이제 100만 원으로 사신 분들, 이분이 조금 이제 손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이분이 135만 원에 평당 사신 분, 이제 이분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손해 볼 수도 있어요. 나머지 분들은 뭐 손해 볼 분들이 없네요. 다 이제 뭐 60만 원, 10만 원에 사신 분도 있네요. 이분들은 700만 원 투자했는데 더 샀으면 돈 많이 벌었을 텐데 아깝네. 아, 도로를 샀네요. 도로를 샀기 때문에 뭐 싸게 샀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볼게요. 제가 이쪽이 수용당한다고 했으면 요쪽 이 외곽순환도로 요쪽이고, 제가 얘기했던 다원지구가 이쪽인데 다원지구에서 도로를 하나 더 냅니다. 어떻게 내냐? 요렇게.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요 토지 여기서 확인하면 돼요. 어떻게 확인하냐? 도시 계획이라고 있죠? 요거를 클릭하고 열람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크게 볼까요? 자, 여기서 지금 여기는 수용당하는 위치고, 요렇게 있죠? 중로 1류. 얘가 이제 도로가 뚫리는 부분. 그러면은 지금 이 앞쪽으로 강원도청 비롯해서 상업지구가 생기게 됐을 때 이 외곽순환도로 타고 이 도로가 하나 더 뚫리는 건데, 왜냐하면 이 다원지구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생겨요. 지금 요 땅에 붙어 있는 얘네들 있죠? 요 라인들이 제일 수혜를 볼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지금 녹지예요. 자연 녹지, 생산 녹지인데도 불구하고 건축 허가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제일 수혜를 볼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어디냐? 땅내에서 보면 바로 이 땅이에요. 신촌이라고 되어 있는 요 땅이죠. 400평인데 20억에 팝니다. 이 위치네요. 근데 이 땅은 사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뭐 이 땅 지주한테 제가 연락 와서 혼날 수도 있는데, 왜 사면 안 되냐? 일단 이 땅에 이만큼은 도로 부상으로 떨어져 나갈 겁니다. 이 도로 부상은 얼마다? 공시지가의 1.7배다. 여기 공시지가 안 봐도 뻔하죠. 여기 공시지가 한번 볼까요? 342-1번지. 여기가 신촌리 342-1번지인데, 신촌리 342-1번지인데, 자, 여기가 1번지. 여기 보면은 여기 중로라고 1루라고 되어 있죠. 얘가 이만큼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땅을 그러면은 이 삼각형 땅만 남는 거죠. 그쵸? 그러면
토지 이용 계획서를 열로 다시 가서 스펙을 보면은 열람을 해보면 여기 도시지역 자연녹지에 중로 1루에 저촉되어 있죠. 저촉이라는 말이 뭐냐면 도로에 생긴다, 이제 붙어있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이제 공시지가 얼마냐? 25만 원. 그러면 평당으로 따지면 160만 원 정도에 수정될 겁니다. 얘는 결론적으로 이만큼은 160만 원에 보상 나갈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서 요만큼 있죠, 요만큼. 요만큼은 160만 원에 보상 나가요. 근데 이 땅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죠? 그러면 내가 이만큼을 360만 원을, 350만 원 손해보면서 남겨야 돼요. 그러면 이 땅만 봤을 때, 요 땅만 남을 텐데, 그러면은 평당 500만 원이 아니고, 한 650만 원 정도에 사는 겁니다. 그쵸? 그렇게 되죠? 근데 볼게요. 얘가 도청이 들어오고, 상업지구가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오를 수 있는 맥스 금액이 650만 원이에요, 제가 볼 때. 용도가 자연녹지죠? 600만 원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 비슷한 데 보면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자연녹지 중에서 개발이 제일 많이 된 데가 어디냐면, 이 삼천지구입니다. 이 온이동 삼천지구, 요쪽에 있는 이 자연녹지들이 가격대를 보면은 거래가액이 여기 이제 자이 아파트가 이쪽에 있고, 파크프리지오가 있죠, 이쪽에. 이 아파트의 교통광장에 있는 이 라인이 제일 수혜지인데, 여기가 이 노란색이 주거지고 이 초록색이 자연녹지입니다. 이 자연녹지들 땅에 붙어있는 보면은 비싼 게 500만 원, 싼 게 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200에서 500 사이로 형성되어 있는 가격대인데, 주거지역들이 500만 원 수준으로 거래가 되네요. 얘네들은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된, 인프라가 형성된 곳이죠. 그런데 얘네들도 500만 원 수준에서 거래가 되는데, 자, 이제 다시 춘천 IC로 가서 얘네들이 완공이 됐다고 해서 얘가 1000만 원이 넘을까요? 안 넘어요. 한 500만 원 왔다 갔다 수준일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지금 투자하기엔 수익이 나지 않는다. 나머지 땅들 한번 볼까요? 얼마에 거래됐는지. 그리고 이제 오해하시는 게 이 가운데 있는 이런 땅, 이런 땅들은 사도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개발 행위를 못 하기 때문에 사지 마세요. 이거를 살려면은 요 땅하고 요 땅을 다 사야 돼요. 요렇게 사거나 요렇게 사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이 땅 지주들은 지금 내가 볼 때는 한 2, 300 부를 겁니다. 이 지주들은 한 3, 400 부를 거예요. 이 자연녹지 땅들은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250만 원, 300만 원 이상 주지 마세요. 어차피 올라봤자 두 배도 못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이 분들 예전에 투자했던 올해 투자했던 이분들은 괜찮네요. 146만 원에 사셨고, 이 땅 큰 땅, 이 땅은 여기 도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맹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을 180만 원 주고 사셨으면 이 땅들은 괜찮아요. 잘 사셨네요. 요 땅들, 이 취락지구에 이 땅이 라인에 붙어 있는 땅, 200만 원 사신 분들, 이분들은 나중에 한 4, 500만 원까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몇 년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라인들은 사실상 지금 투자하기 늦었어요. 어렵습니다. 그럼 어디를 봐야 되냐? 제가 얘기했죠. 네이버 지도에서 이 뒤쪽 보라고. 이 뒤쪽에서 어느 쪽 봐야 되냐? 이런 쪽 자세히 볼까요? 지표편입도로 요런 쪽 이런 거 말고 요 라인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단지가 생기게 됐을 때 요로 들어가는 도로가 요 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 도로 이름 뭐냐? 요 도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이 고흥길이네요. 이 고흥길이라고 되어 있는 요 도로가 한번 이 로드뷰로 볼까요? 요 도로 지금 현재 이 땅이죠. 지금 로드뷰로 보는 요 땅들이 나중에 수혜를 볼 수 있다. 요런 빈 땅들, 요런 땅들 있죠. 요런 땅들은 좋은 땅들입니다. 도로가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매매가 한번 볼까요? 이 톨게이트 지나서 요 땅들 지금 49만 원. 오, 이런 땅들 잘 산 거예요. 49만 원, 57만 원, 이 땅도 이 공원길에 붙어 있죠. 그리고 이 땅도 92만 원. 이 땅이 더 비싸게 샀네. 네. 그리고 이 뒤쪽으로 가면 또 이 땅들 붙어 있는 땅들 45만 원, 45만 원. 이런 땅들은 이런 뒤에 있는 40만 원 수준을 산 요 땅들은 이 앞쪽에 있는 땅들보다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저걸 그래도 한 2, 300만 원 정도까지는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요 2, 300만 원짜리 40만 원 사서 50만 원 사서 2, 300만 원까지 오르면은 뭐 한 3, 4배 오르는 거 아닙니까? 이런 땅들은 잘 산 거죠. 춘천시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개발이 진입을 한 마당에서 네이버 산업단지처럼 자연녹지가 구봉산 카페거리 자연녹지처럼
10배, 20배, 30배 이런 건 없어요. 그래도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발지 인근에 있는 자연녹지는 2, 300만 원까지는 오르고 뭐 특별한 위치다. 입지가 특이하다. 뭐 강 앞이라거나 뭐 관광지 앞이라거나 그러면 5, 600까지는 충분히 가고요. 주거 지역들은 3, 400만 원까지 가고 위치가 좋다. 뭐 이런 데들은 1,500만 원까지도 가요. 이미 끝난 자리고 지금 들어갈 이런 자리는 자연녹지는 100만 원 이하, 주거지는 200만 원 이하로 사면은 그 수혜지 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정리하자면 이 안쪽에 매물이 나와서 사실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50만 원 이하 매물이면 사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적어도 두세 배 벌 수 있다. 잘 된다면 강원도가 이 앞쪽을 사실 때는 200만 원 이하면 자연녹지는 200만 원 이하, 주거지는 300만 원 이하. 자연녹지는 150만 원, 100만 원 이하로 사면 좋죠. 근데 이 앞쪽은 힘들 거예요. 자연녹지 200만 원 이하, 주거지 300만 원 이하면 괜찮을 것 같고 위 뒤쪽은 제가 얘기했던 이 뒤쪽 공길이 있는 이쪽은 자연녹지는 100만 원 이하로 사면은 두세 배 벌지 않겠느냐. 뭐 이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까지를 뭐 제 말이 정답은 아니죠. 뭐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뭐 땅 팔 줄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춘천시 같은 경우는 워낙 또 행정이 변화가 불상해 가지고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 보지 않는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염두하셔 가지고 투자 잘 하셨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점은 뭐 댓글 같은 거 남겨 주시면은 제가 아는 바에서 답변 달아 드릴게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